최종 의견 332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저성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수리남 봤어요? 뭐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보려고 했는데.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안 봤어요? 누구예요? 아니, 황정민인데. 나는 그거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안 봤는데 네네네. 그 예고편 봤네. 장면에 나오는 건 봤어. 황정민이 저 하는 6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2부까지만 보고 지금 오는 길에서 별로 보다 왔어요. 재미가 없었나 너무 보네요. 재밌었는데 너무 제가 재밌었어요? 바빠서 못 봤어요. 이게 좀 보고 와야 내가 봤어야 성대모사를 되는데. 하죠. 정말 7, 8? 이상한데. 네? 7, 8? 가만히 있어봐라. 나 운전 좀 하자. 이렇게. 뭐야. 이거 봐. 아무도 모르니까 할 수가 이래는 없어. 거. 이런 거 나 맞습니다. 뒤처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못 봤어. 근데 몇 편까지 그렇게까지 화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프로 몇 판까지 봤다고? 약간 화제가 안 되는 게 더 좋죠. 2% 저는. 끝날 때까지 하고 3부 들어갈 때 딱 이제 백시에서 내리면서 그러면 저기 미친 박혜수 배우가 뭐 어떻게 좀 나오는 장면은 봤겠네요. 국정원에 등장했죠. 안 돼, 사람은 스포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나요? 아직 그러면 또 그것도 못 하겠네. 정말. 난 이미 다섯 번 하지만 이 대사는 근데 스포를 하면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나는 스포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냥- 다 당했어. 네. 제가 요거는 조용해야 될 거고. 거기 국정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대사는 계속 유튜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저기 스포가 아닌 건데. 뭐라 했죠, 대사? 조프로 식사는 많이 잡섰어?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겠네. 에이 재미가 없네. 저 이번 연휴에 다 볼 예정입니다. 예. 보고 오겠습니다. 성대모사 죽 썼어? 아니 다음 녹음 응용한 때 건데. 다음 녹음 때 저번 우리 녹음 때 2주 뒤에 나가서 이거 너무 뒤에 나가서 너무 그렇겠다 했는데 아직 다 근데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계속 많이 보니까. 네네. 소리남도 띠바이. 이게 병기태 뭐야? 선생인데. 그 사람이죠. 조우진 배우. 그치. 그 자, 사람 이더님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왔는데 심지어는 수리남 군인 성대모사까지 준비해왔어요. 단역 아니에요? 1편, 단역이요.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인데 지금 한 번도 못 1편만 좀 보고 오세요. 1편만. 1편 좀 한다는데. 근데 제 약속을 못 드리겠는 게 영원히 안 볼 것 같아서. 약간 선재님 스타일의 드라마가 아닌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볼 것 같아서 함부로 내가 보겠다니. 근데 선재 그거 재밌게 봤잖아요. 구해줘. 네. 구해줘를 재밌게 본 마인드랑 난 비슷한데 난 그 사이비 종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람들 반응이 사이비는 아니지 이때까지 사실. 이제 윤종빈 감독이 했던 거를 그냥 다 짬뽕 해놓은 뭔가 맞아요. 좀 뻔하다. 근데 윤종빈 감독의 있어서. 영화를 거의 안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보긴 봤죠. 보긴 봤어요. 당대 유행을 했으니까. 뭐 범죄와의 전쟁 네, 그런 거 봤죠. 근데 이제 수리남 그렇게까지도 유행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보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아쉽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청취자들이 봤겠죠. 청취자들도 별로 안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듣고 많이 웃었다는 댓글 좀. 뭐가 웃어요? 지금 본격적인 걸 못했어요 지금. 새내기 더 있는데. 황정민이 마약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역할 하나도 몰라요 지금. 네 황정민이 마약상이고. 사기? 근데 이제 목사죠. 목사예요? 사이비라기보다는 목사로 위장해 있는 거죠 사실. 사기범이지. 기독교인데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데. 봐야지 주말에. 네. 네. 넘어가시죠. 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식사. 내일이 10월이에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천고 마비의 계절이죠. 천고 임비의 계절. 우리가 참 오늘 간만에 금요일에 맞아요. 녹음을 하고 또 이제 2개를 하죠.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다. 난 이런 거 얘기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은 얘기 드려야죠. 기다리고 막 댓글 그러실까봐. 맞아. 왜 시점이 왜 이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10월 3일 밤과 10월 10일 밤에 나가는 거를 9월 30일에 맞아요. 낮에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연휴가 있고 또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 금요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월 한 9일 10일까지 단 댓글을 네. 10월 10일에 못 읽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니까. 네. 안타깝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왜요? 금요일이라서요. 요즘 좀 편집 많이 확실히 다르다. 월요일 월요일 휴일 아니에요 이번에? 빨간 다음 주는 휴일이죠. 근데 월요일에 녹음할 때 제가 막 월요일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네. 어떻게 좀 부서 옮기고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네. 어떤 면이 가장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생기가 있으시구나 진짜. 제가 바빠지셨죠? 평소가 다르다. 일단 바쁘고 출입처가 이제 없었잖아요. 저 비디오 머그 있을 때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기획거리를 찾아서 이제 뉴스를 만들면 되는데 약간 자기가- 무에서 유다. 자기가 네. 찾는 거였구나. 근데 지금은 출입처가 있으니까 음. 출입처에 이제 사회부라서 이제 각종 수사기관이 제 출입처거든요. 특히 수사기관과 강남 쪽, 강남과 경기 남부 일대. 경기 남부. 네. 그래서 그쪽도 일단 물리적으로 가야 되고 아 지난번에 단독 사건 하는 거 봤어요. 수원 단독 사건. 단독 사건 아닌가요? 아 단독 사건은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 명일 때 합의부 단독 사건? 사건이랑 합의부 사건. 단독 기사? 단독 취재 기사. 네. 예. 네, 그런 걸 하면서 길바닥에서 기사도 쓰고 진짜 물리적으로 길바닥에서 기사 썼어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제가 카페에서 기사를 쓰는데 아,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기사를 쓰는데 진짜 카페에서 리얼이네. 7시에 마감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7시에? 네. 근데 너무 빨리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네요. 7시에 예. 카페가 닫는다는 걸. 무슨 카페지? 근데 이제 저희는 콘센트 없으면 약간 불안해하면서 그렇죠, 막 그렇죠. 노트북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방금 시킨 음료수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카페 가긴 참 그렇고 그래서 아니 뭐 몇 시에 들어갔는데 한 6시 한 반?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죠. 안 너무하네. 하시던데요? 그래서 동네 그냥 카페인가 보다. 나와서 상가 앞에 벤치가 있어서 그 상가 벤치에서 이렇게 쓰고 아유. 또 이제 이 오디오를 읽어야 되는데 조용한 데서 안 읽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조용한데 시간 빨리 아. 읽어야 되는데 막 어떤 가게 들어가서 진짜 죄송한데 저 읽어야 되는데 잠깐 노래만 좀 꺼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아 그래서 읽었어요? 네. 이제 손님이 좀 없는 가게였군요. 아 손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손님도 없는데 와서 엄청 신기해하면서 아. 네 그래가지고 노래를 꺼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아. 막 기사를 읽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이나믹하시다 이제. 그 기사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사요? 과정 말고 이게 그래서 단독이 뭔데 그러니까 단독한 게 뭐냐고. 이게 단독은 그래서. 아니고 아니, 이건 아니고 이게 요건 뭐였어요? 이게 그 날이죠. 뭔 사건이지? 쌍방울에 아, 쌍방울 요즘 쌍방울에서 요즘 뭐 많은. 증거 인멸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쌍방울. 네. 박하정 분위기가 기자의 무거워졌네요. 박하정 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안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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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 카페에 이럴 수 있나? 근데 나는 그것도 진짜 웃기네. 7시에 문 닫는 것도 이상한데 6시 반에 주문 음료 시킬 때 그거를 돈을 받아 먹는다고? 너무하네. 제가 콘센트 막 다 꽂고 막 전화하면서 막 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좀 저기 정신이 피카츄긴 없어 보여. 피카츄였네요. 네. 전기를 너무 먹었네요. 그러니까 나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기를 너무 먹어서 본인만 7시까지 영어. 그날만 마상. 아, 우리 오늘 하루 전기 다 썼어 이래가지고. 일이 얼마 전기가 시간이 알았어요. 발전소인 아니 근데 또 줄 알고. 싫어하실 수도 있죠. 카페에서는 죽치고 근데- 앉아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3-4시간 카공족들 뭐 커피 정도-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그런 경우지. 그 정도로 앉아 있을 수도 없죠. 지금 뭐 1시간도 못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난 카페에서 줌회의 한 적도 있는데 민망하지 않아요? 그냥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진 않고. 내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구나.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컴퓨터도 없었어. 핸드폰밖에 핸드폰으로 없었어. 했어. 아, 네. 거치대 하나 없었군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네. 무슨 주메인지 물어봐도 돼요? 팀 회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우리 출근 회사네, 시간은 아닌데. SBS는. 아. 내 출근 시간은 아닌데 아, 사람들이 남들은 그때가 좋다고 해서 뭔가 모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카페 정도는 가서 해줘야지. 제 얼굴 크게. 아, 약간 주변 좀 안 나오게. 왜 그쵸? 그 주변에 그거 핸드폰이니까. 배경 바꿀 수도 있잖아요. 크로마키처럼. 아, 맞아. 좀 해변가처럼 이렇게 해변가에 얼굴 움직이면 막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미국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미국 도서관. 김선재 아나운서 도서관 왜 갔어? 말이죠. 미국이네 이러면서. 아, 여기는 뉴욕 도서관. 네. 오늘 아주 주제가 뭐였지? 오늘 까먹었어. 오늘 흥미로운 근황을 들었습니다. 집탐이 두 모두에. 개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최초로 미리 좀 말해줘요.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어차피 제목 나왔죠.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도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또. 아 제가 이거 솔직히 이 대본은 봤는데 네. 전 이 기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바빠서 그런지 네. 오늘은 또 하여튼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나을지도. 오늘의 집탐 예고는 저 이런 거 좀 싫어하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이돌 멤버의 사진 유출? 네, 혹은 이렇게 과 의도적 협박 공개 뭔가요? 하여튼 네. 파파라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파파라치라는 게 있던데 디스패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땐 누구였지? 그때 누굴 가져간 거지? 권지훈 기자 아니었을까 그때면? 네, 그러니까 기사 대사. 권지훈 기억나지 기자를 누가 않아요. 파파라치 하진 않을 것 같고. 정용진 부회장이었나 당시. 모르겠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도 예, 등장한데 오늘도 그분. 등장. 네. 그럼 코너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뱃살마왕님 사연입니다. 사연은 아니죠. 사연이 아니고요. 예. 댓글 의견. 의견이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구속영장을 반려한 판사 아닌가요? 다시 신청하면 다른 판사가 심사해서 발부할지도 모르니까 재차 신청했어야 했다.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건데 그게 사실이면 그동안 구속영장 반려되었던 거물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경우에 검찰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 신청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닌가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 같네요. 무슨 발언이었죠? 저희 그 스토킹 사건 얘기할 때 왜 전주환에 대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냐, 그 이후에 왜 처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근데 뭐 판사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 또 있지 있다는 얘기가 않나요? 나왔죠.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혹시 나만 모르나요? 전 아니에요, 확실히. 이렇게 한 명씩 지원하는 거야? 난 아니야. 조변, 식사는 잡섰어? 뭐 이런 발언을 했었나요? 이게 이 배살마왕님이 제가 약간의 뮤즈 같은 존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우리나라 그래서, 사법부를 네.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금 전혀 그렇지 그런 않으셨어요. 측면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분 변호사예요, 그래도. 아 그래요? 뱃살망? 아니. 아니 저는 사실 좀 제가 말한 게 들킨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네. 사법부를 개무시한 게 좀 들킨 것 같아서 그러셨나요? 네. 되게 예리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네. 본인이 여기서 구속영장을 재차 경찰이 안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라고 말을 하시고 가장 큰 책임은 반려한 판사. 그런데 재차 신청했어야 했다는 발언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발언이다. 그 개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재차 신청하지 않은 건 본인도 안타깝다고 하셔가지고. 예. 근데 원래 배살마왕님도 사법부를 좀 개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많아요. 댓글을 보면 왜냐하면 법조 카르텔 썩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비판 많이 하셨죠. 저랑 생각이 같은 걸로 정리하고 같이 무시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무시하자. 근데 한마디만 하면 제가 왜냐하면 또 뱃살망의 댓글을 보다 보면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이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기각하면 될 때까지 계속 신청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오해하실까봐 네네. 주된 거는 뭐였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사건은 사실 다시 신청해도 기각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양념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얘기가 한 거고. 왜냐면 저도 그때 방송하다가 깨닫고 좀 쪽쪽 팔렸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 촬영이라서 저는 그걸 판사가 바뀌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고, 내가 방송을 다시 듣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그렇지.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명 법 자체가 제정 전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이었던 게 나중에 스토킹 처벌법이 문제가 돼서 고소가 다시 됐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왜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한 거냐? 그 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건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뭐 설마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냐? 그럴 수도 있다는 좀 우리가 의견이 나뉘었지만 나중에 두 번째 그 여성분이 다시 스토킹을 당해서 고소를 했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구속영장 청구했어야지. 아니면 감치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잠정 처분이라도 경찰이 청구했어야 된다라는 네. 게 주된 거였죠. 근데 이제 벤마님 댓글 보다 보면 나 정들었나 봐요. 이렇게 닉네임을 줄여서. 벤마님. 그거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건데. 깜짝 놀랐어 방금. 벤마님 댓글을 보다 보면 내가 이거는 기각되면 또 청구하고 기각되면 청구하고 항상 모든 영장이 기각되면 그럼 다 경찰이 잘못한 거라는 논리가 되는데 제가 설마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 말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근데 구속이라는 게 그래서 경고합니다. 한 번에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뭔가 기각이 어떤 결정이 나오면은 기각이 되면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하기가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고 그렇죠. 방어적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저는 심지어는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음. 얘기였고, 근데 그 말이 좀 강하게 꽂히셨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 것과 별개로 사실은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신청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네네. 네. 그 모든 생각이 판사님들이 들더라고. 이제 법관의 독립성 때문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하신다는 취지에서 약간씩 결론이 달라질 맞아요.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맞아요. 될 그리고 수 아까 있고요. 하정 기자님 예. 의도가 얘기했지만은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 판사가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네네. 그게 이제 뭐 상황 그 사람마다 뭐 완전히 판바이 판사로 교바교가 아니고 판바판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예. 측면을 맞습니다. 얘기한다고 예. 해서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추가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증거가 네. 보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재신청 기각된다고 많이 하더라도 하는데 재신청을 하면 네. 경찰 발부될 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도 출연자 보고 지금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네, 저를 개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사방님, 네. 식사는 잡섰어? 이게 친근함의 표시예요, 수리남에서. 수리남. 네. 너와 나만의 어떤 연결고리를 말하는 무슨 거라서. 맥락인지 잡섰어. 모르겠지만 식사는 잡섰어? 라고. 네. 다음 댓글 좀 네. 드릴게요.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55분 부분에 이상훈 서울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수일동 우이동 인수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프로필을. 같이 이제 좌표를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 조배님이 방송 시작 전에 이게 뭐죠? 지난 방송 복습 안 해? 이번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이 사건을 두고 망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좋아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뭐 공기업에 갈 정도면 뭐 그 청년도 뭐 어쩌고 뭐 이런.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공식적인 하신. 자리에서 얘기를 네. 한 것 같던데. 서울시 의회 중에 네. 발언을 뭐 한 SNS 거죠. 이런 데도 아닌 것 네네. 같던데. 예, 41분 부분 정변님 말씀처럼 2차 고소 때 경찰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거봐, 이분 잘 얘기했네.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누구야 일차- 이거? 네가 가라 내가 갈까? 거봐, 방송 열심히 들으시네. 1차는 같은 회사의 피의자가 여러모로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에 피의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는 이 정도의 범죄 플러스 추가 범죄면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이 문제로 젠더 이슈가 되는 게 아쉽네요. 스토킹법에 추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어제 그 원래 스토킹 사건, 그러니까 이번에 살인 사건 말고 원래 스토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났거든요. 맞아요. 네. 징역 9년 나왔는데, 뭐 구속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2차 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때 1차, 2차를 가지고 재판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살인 사건은 그 선고 전날에 살인을 별도로. 해버린 그렇죠. 거고, 그 선고될 내용들이. 네, 이 원래 하려고 했던 선고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2차 때 구속영장 신청했으면 구속이긴 됐을 거라고요, 저는. 그죠. 네. 그때 거. 음. 근데 뭐, 이때 네. 이 재판 판결할 때 상황 뉴스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손 들고 손 들고 막 말했다는 거. 그랬다고. 제가 그거 못 봤네요. 얘기 좀. 그 판사가 이제 뭐 명복을 빈다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선고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전주환이 손 들고 잘 할 말 있다고 그래서 피고인이? 네네 못 뭐냐고 하니까 나 뉴스를 요즘 너무 안 보는구나. 뭐 자기 선고를 좀 밀어줄 수 없냐고. 국민들 감정이 지금 그런 것과 관심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이게 좀 누그러졌을 때 했으면 좋겠고 뭐 살인 사건이랑 병합도 했으면 좋겠어서. 스케줄을 본인이 짜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징역 9년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살인 관련해서 나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형량은? 플러스 더하기예요? 그게 이제 하여튼 이 사람 떠나서 누구라도 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번에 선고될 때 뭐 안 들킨 범죄가 있다든지 들켰는데 아직 같이 판결에 오지 못한 게 있을 때는 원래는 이제 이거를 몰아서 그죠? 한꺼번에 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피고인한테는. 피고인한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사실 법원도
이거를 함께 선고했으면은 나왔을 형량을 고려해서 선고하지 그냥 단순히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얘가 이 범죄로 하여튼 요 놈은 3년이 살아야 돼. 그다음에 요거는 5년 살아야 돼. 그다음 8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도. 네. 근데 이제 뭐 3년짜리가 나오고 사실 5년짜리 저지른 게 나중에 선고가 될게 야 이제 너 5년이야. 단순히 5 더 해야 돼. 이러지는 않고 고려를 하도록 돼 있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선고되는 게 좀 유리하긴 하죠. 맞나요? 동시선고가 훨씬 유리하죠. 동시선고 그죠? 그렇게 그걸 말하면. 알고 얘기했나 보네. 그렇죠. 그러나 보네. 그런 뜻이 그런 의미죠. 정말 네. 나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근데 깎아보려고. 그런 말은 보통 변호사가 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직접 손들고 하나요? 그렇죠. 변호사가 되게 눈치 보면서 하겠죠. 변호사가 뭐 재판장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뜻은 뻔히 보이지. 근데 이제 약간 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보통 선고를 미뤄달라는 건 선고하는 순간에 얘기하진 않고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뭐 국선 변호사였겠죠 아마 뭐 안 하니까 얘가 이제 다급한 마음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으니까 막 약간 선고하려는 판사의 말을 막으면서 지금 얘기한 거라는 거죠. 손들고 계속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이 사건을 떠나서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판사가 지금 판결문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선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말하지 말라 다음에 말해달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판사는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9년 구형했는데 그대로 9년 다 받은 거던데. 그러면 되게 높게 나온 거 아닌가요? 검찰 구형대로 그쵸. 나온 건 거의 네. 엄청나게 높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나쁘게 보신 흔하지 부분이죠. 않구나. 검찰 구형보다 더 선고하신 분도 계긴 한데 잘 없고. 그건 드물지만 게다가 무슨 관련 증거 같은 게 새로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선고를 미뤄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선고를 누그러지길 바란 뭐 이런 분위기가 얘기 더 안 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 얘기함으로써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예. 댓글이 하나 그 더 전에 있죠? 이제 제가 댓글을 이제 너무 형식적으로 읽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잘못 읽은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여기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에 피의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 피해자인 피해자인 것 피해자인데. 같아요. 네. 근데 그대로 읽으셨구나 아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도 피해자 보호란 뜻이요. 예, 피해자 보호를 쓰신 네. 것 같아요. 오타. 예. 골룸에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하나 더 적어주셨네요. 조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모두 건강들 조심하세요. 아침에 최종 의견 들으며 출근하는데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더워요. 낮에 더워요. 예. 아침 낮에만 춥고. 더워. 맞아요. 댓글 28도 막 쓰실 이렇던데요. 때는 참 날씨가 좋았는데. 다음 주에 10월 3일 개천절에 비가 오면서 추워진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그래도 깨알 정도. 추워졌으면 깨알 좋겠네요. 정도. 너무 더워요 아직도. 맞아. 여름이세요. 반바지. 반팔 반바지. 그것도 엄청 얇아. 네.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닉네임 불러주시는 조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 드릴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외국 출장 후 선물을 사오셔서 감사히 먹다가 치아에 금리 떼운 게 빠져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산재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나 병원에선 회사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만 말을 했더니 서류 준비는 가능하니까 회사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금리 빠진 건 당연히 오래되었고 충치가 심해서 빠진 상황일 텐데 과연 이런 상황도 산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산재 조건에 통원 치료 4일 등 기준은 들은 적이 있는데 크라운 작업 등 진행은 해야 해서 일수는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지만 요즘 어두운 세상에 뜬금없는 궁금증에 질문 남겨봅니다. 이분도 기대를 하고 남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혹시 네, 이런 그냥 마음이 아니셨을까? 약간 남의 일처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궁금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시네요. 약간 최종 의견에 정말 잘 맞는 질문 네. 같다는 생각도 그리고 좀 들고. 궁금한 게 제일 저는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음식이 뭔지가 안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사탕 이런 거 아니었을까? 달달한 거? 그러니까 떼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호박엿 이런 거 같은 거.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엿을 굳이 외국에서 사오진 않을 것 같아서 외국에서 사올 만한 수리남 엿 뭐 이런 초콜릿, 거. 초콜릿. 수리남? 초콜릿. 약간 초콜릿. 찐득찐득한 거. 거. 그런 거. 산재 해보세요. 하고 말해주세요. 우리한테 역으로. 우리도 알고 궁금하다. 근데 이건 좀 안 되지 알고 않을까? 알면서 지금 시키는 거지. 아니요. 선재. 궁금하잖아요. 혹시 될 수도 이름도 있잖아. 선재인데 지금 산재를. 근데 그렇게. 산재 신청하면은
사실 다시는 팀장님이 뭐 안 서울 것 같긴 해요. 다음부터는 이 서류 다 회사에 내야 되잖아. 대표님인데 심지어. 아 대표님이구나. 팀장님 이 새끼들이 아니고. 이거 사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니, 요즘 이 새끼들이란 말은 사실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죠? 아우야. 해도 되잖아요 자유롭게. 이거 뭐 삐 처리할 필요가 없는. 예. 그- 우리는 뭐 원래 안 했지 않아요?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은 해도 되지 않을까? 대통령 근데- 또 그 말 안 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단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아, 이 새끼가 아니고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그걸 뭐라고 그건 했는지 아니고 모르겠는데.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된다. 아, 이런 이 입장인 것 새끼란 같아요. 단어가 네. 분석을 해봐야 아, 된다. 아니,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를 이궁으로 들을 수 빠져들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스키? 지난주에도 이스키? 또 나의 명언을 생각했지. 뭐라고요? 사과의 중요성. 빨리 사과하고. 그 다양한 사건들에서 공통된 아, 내가 수리남 군인 성대모사를 했으면 이럴 때 웃어주면 되는데 수리남 빨리 해 군인 보세요. 성대모사는요. 네. 요거예요. 이래 웃었는데 봤어요, 이래님? 아 봤어요? 본 사람이네. 코리안 커피 굿 이러고 돈 딱 쥐어주니까 이러면서 돌아가요. 웃음이 갑자기 너무 경박해서 제가 기억에 남았거든요. 좀 미안합니다. 튀는 웃음이 있구나. 네네. 근데 그게 한 몇 화쯤에 나와요? 1편에 나온다니까. 내가 1편만 보고 오라니까. 아, 1편에 그 처음이 네. 보셨는데 모르죠. 네. You good friend 뭐 이러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수리남 사람이에요? 네, 수리남 군인이에요. 현직 군인. 수리남 군인. 앞으로 자기가 다 보호해주겠다고. 죄송합니다. 네. 상담해 주세요, 빨리. 빨리 상담. 죄송합니다. 네. 뭐 어렵다는 상담이 이미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조변님을 콕 집어서 예. 뭐 산재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정의규정이랑 이제 업무상치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해외에서 돌아오신 대표님이 뭐 선물 주신 걸 먹고 치아에 손상을 받으신 거니까. 어떡해.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니까 이 부분을 포섭시킬 수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업무 아니에요? 대표님에게 사회적인 어떤 응대를 하느라 대표님 맛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건 그것도 업무가 확인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회사에서 받아서 틀린 말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었던 건지 어떤 음식이었는지 맞아요. 다 파악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통원치로 4일에 좀 꽂히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좀 우리가 좀 유명해진 게 뭐가 있냐면 회식 자리에서 네. 회식 자리에서 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게 그렇죠. 회사 업무 회식이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거 업무상 재해가 되잖아요. 예. 출장 가는 길에 그렇죠. 그다음에 출퇴근 길도 뭐 아주 특이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출근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이것도 출퇴근 재해가 따로 있어. 선물은 좀 원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선물을 받아서 보통 집에 가서 이제 그래서 풀어보고 먹어서 그거를 먹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예. 되기가 어려운데 아까 지금 하정 기자님이나 조변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다 같이 까 아니 근데 내 그런 앞에서 일이 있을 것 먹어 같아. 이랬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다 같이 밥을 먹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 같이 점심 같은 거 중국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밀가루 알레르기 있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먹고 완전 알레르기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자리가 약간 회사 모임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업무 중이거나 업무 직후 종료 후라면은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을 왜 못했을까요? 약간 말할 수 없는 너무 단체 문화가 강한 약간 이런 거지. 곳이니까. 사장님이 야 마음대로 시켜. 난 짜장 보통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그리고 일단 중국집 가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마땅치도 않고 다 밀가루죠 사실. 거의 밀가루니까. 네. 업무 관련성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것 본인이 잘 같지 아실 않나. 것 같은데. 예. 이미 알고 계실 이미 것 알고 계실 같은 것 느낌? 같은데.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지만 어두운 세상이라서 남겨보셨다고 하는 그래도 네.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 더 자세한 내용을 금리가 빠졌는데. 들어주시면 네.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 걸맞는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메일을 보내시면 될까요? 저희 메일 주소는요. sbs보이스뉴스@gmail.com인데 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일이 올라가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페이지에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복붙이 되니까 굳이 네. 옮겨 적다가 네. 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사건이 좀 될 거다 싶으면은 이제 법무법인 문장에 전화해서 조성환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바쁘다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해봐요. 네. 다음 우리 화제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A씨 등은 C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주인 C씨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우선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C씨는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아파트의 채권 최고액을 10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주인 C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은 말소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인 C씨가 A씨 등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임대차 계약 이미 했고 네. 보증금을 나눠서 내는 상황인데 네. 보증금 잔금을 이제 내러 가보니까 이제 보증금 잔금 아마 자기 입주하기 전에 내겠죠. 근데 요걸 때 제가 그쵸 사연으로 채택한 이유가 화판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잔금 들어가기 전에도 등기부를 한번 또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우연히 다행히 지금 발견한 거죠. 뭐야 이거 갑자기 지금 뭐 자기가 8억에 임차하는 건데 보증금 8억인데 여기 뭐 10억 8천 최고액으로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해놓으면은 그 자기가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네. 그 다음날 영시가 돼야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날 영시라는 게. 이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당권과 저당권은 등기한 날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열을 정하면 되는데 사실 임차인은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그 등기부를 보잖아요. 우리가 2등 저당권이네? 우리 앞에 뭐가 있네?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이. 근데 임차인은 은행이 뭐 집에 와서 봐야 되는 일단은 무슨 사람이 들어왔나, 언제 들어왔나, 그리고 등기부에 이제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주인이 조성환인데 조성환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김선재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이거 임대차네? 그러면 김선재가 전입신고가 되는 게 보통 내가 문 닫기 전에 자치센터에 뭐 5시, 6시 반 이럴 때 가서 전입신고하면은 전입신고 된 게 이제 그 날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날 이게 겹치게 되면은 네. 그 근저당권 등기해 주는 거 오후에 해주고 뭐 전입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기에 드러나는 전입신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은행이 전입신고 되는지 봤더니 아직 조성환이야. 조성환 집이. 네, 네. 그럼 맞놓고 근저당권 해줬는데 네. 사실은 그날 뭐 오전에 예를 들어서 네. 김선재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처리가 안 됐을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이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해주면 참 좋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했으니까. 먼저 했으니까 네. 전입신고 처리를 해서 그럼 시간을 또 따져봐야 되고 네. 좀 근저당권 저쪽 계약이 진행되고 이런 거랑 복잡하니까 그냥 다음날 영시. 근데 뭐 다음날이라서 피해를 보신 적이 있나 봐요. 아니요. 그래서 물리쳤다. 아니, 그냥 자꾸 물어보길래 아니, 내가 좀 이 얘기는 난감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물리쳤다기보다는 네. 비겁하게 제가 네네. 이 본인의 얘기가 어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새로 그래요? 하면. 네. 그래서 어쨌든 너 때문에 하여튼 다음날 영시가 되는 거니까 이분이 지금 저 전입신고 안 한 상태인데 네. 지금 와서 전입신고 하면은 다음날 영시든 뭐 바로 해주든 네. 이미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다른 경매 같은 게 있을 때 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게 되고 저 근저당권의 그러니까 경매 결과 경락인이 나오게 되면 내가 기간이 남아있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네. 전날 해놔야죠, 사실은. 요게 이제 하정 기자님 좀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런 임대차면 안 들어가겠다. 네. 내가 투자까지. 맞아, 8억 특약도 있었어요. 보증금 8억 중에 내가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준 거잖아요. 보증금의 계약금을. 근데 이거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배액 상환을 해야 되니까 1억 6천을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맞다. 게다가 그나마 이게 좀 말이 묘한 게 근저당이 만약에 한 5억짜리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내는 과정에서 그걸로 근저당권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근저당권이 더 커요.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10억 8천. 그렇죠. 내가 8억을 마저 줘도 이 10억 8천 물론 최고액이니까 실제 채무는 뭐 9억이나 8억 정도 될 수 네. 있겠지만 그렇죠. 9억 정도. 이걸 없앤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이겼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을 때는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뭐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이 금액을 처음에 할 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실제로 보는 손해가 크게 크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법원이 거의 무조건 감액을 해요. 이거는. 거기서 5천만 원 깎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좀 깎여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대충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받고 나가셨으니까 자기가 낸 계약금 돌려받고 3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괜히 여기 이사 가려다가 못 가게 됐잖아요. 뭐 그런 피해를 한 3천 정도로. 그렇죠. 40%로 이제 책정해서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여기서 특약이 있었잖아요. 둘 사이에. 네, 어떤 이제 그 집 주인이 이 사람한테 집을 빌려줄 때 근저당을 하지 제한 않겠다는 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하겠다라고 네네네. 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건 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네. 의무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면 저 사람이 네. 전입신고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네. 그 전에 근저당권 설정했다? 요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물론 100%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이사 갈 때 이번 집에 아파트잖아요. 빚이 0원이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대출이 아예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 정말 깨끗한 거. 을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깨끗한 거예요. 알고 갑구도 봐야죠. 갑구에 가압류 같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요새 요번에 어디 이사 갔던데 얘기해도 되나요? 뭐 동네는 좀 그렇고 아, 제가 그래서 동네는 그렇고. 부동산에서 만난 거예요. 집 주인을 계약 도장 찍으려고. 너무 깨끗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파트인데.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분양을 받았대요. 처음에 옛날에 20년 전에 분양을 받고 그걸 다 갚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애들이 대학생 될 때까지 키우다가 다른 경기도 어디로 이사를 가시고 여긴 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은 누구랑 혼자 들어가요? 혼자 어. 들어갔죠 이미. 넓겠네요, 집이 그래도. 아직 우리 집들이를 못하고 그렇죠. 있네요. 해야지 언제 하는 거야? 하면서. 예전에는 집들이 초대 많이 하더니 요즘 조용해요. 아니 간간히 해요. 좀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청소가 안 됐다든지. 아니 청소는 매일 잘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고 들어가게. 그 앞에 발판 같은 거 있죠. 폭신폭신한 거.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없는 판결에서 걸로. 네.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그 특약 네. 부분, 이 특약이 없어도 이렇게 뭐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특약을 꼭 넣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잘 챙겨서 넣어주시면 또 네.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맞아. 그러니까요. 네. 예.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네, 오늘 우리의 집중 탐구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집중 탐구. 네, BTS 멤버 B와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사진이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애설과 관련된 사진, 같이 찍은 거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찍은 사진들까지 막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진이 처음에 업로드되기 시작한 트위터 계정, 지금은 차단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텔레그램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A씨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이걸 어떻게 입수했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뭐 제니 측이 내 연락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사진을 구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접촉도 시도를 하고 있고 마음대로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어떤 중론은 뭐 개인 SNS, 비공개 SNS나 클라우드가 해킹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소속사가 뭐 공개하지 않고 뭐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어서 이제 사진이 오늘도 또 뭐가 하나 공개가 됐던데 최근에는 또 네. 뭐더라? 내부자 소행?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내부자요? YG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뭐 사실 이랬다고 개인 그걸 해킹할 수가, 근데 잘 알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하여튼 사실 해킹은 내부자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또 뭐 그런 얘기가 없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에 나서달라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경위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해킹, 클라우드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예인, 공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이 보도 혹은 뭐 막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없는 건지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좀 확장되는 거네. 사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언론기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킹이라는 그렇죠. 수단을 네. 통해서 불법적인 두 가지 얘기인 거죠. 지금. 그리고 왠지 그걸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갈 정도로 드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언론, 사람이 유출시킨 사진을 퍼다가 사람들이 또 뭐 기사도 쓰고 뭐 맞아요.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렇기도 이런 하고. 건 2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또 뭐 디스패치나 이런 데서 열애설 같은 거 이렇게 네.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네.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네네. 그런 거는 괜찮은 건지 그냥 네. 연예인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그냥 다 해야 되는 건지 더 몰래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네. 건지 단순히. 그런 얘기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몇 년 전에 왜 네. 클라우드 막 해킹돼가지고 아, 배우들 그게 그런 약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 배우들 모르겠어요. 주로 해킹해가지고 클라우드가 그게 해킹돼서 열애가 아니라 뭐 자기가 뭐 자기 집에서 셀카 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샤워하고 찍고 이런 것들이 된 적이 있었죠. 맞아. 배우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게 한 몇 몇 명이 명이 있었던 것 몇 같은데. 명을 그냥 동시에 누가 이거를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찾아가서 잡혔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사만 봐가지고 저희가 좀 마무리가 좀 약하네요. 네. 기사만 봤네. 그래서 이게 해킹일 거다라는 중론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범죄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예. 동의를 하지 않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침해. 조문을 읽었어? 응. 읽으셨어? 정보통신망 이용 이거죠.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서 71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네. 해킹이나 이제 뭐 클라우드 뭐를 이제 뭐 침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보통신망법의 48조 71조 위반으로 네.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나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범죄죠. 이거는 그렇죠. 5년 이하의 예. 징역이니까 뭐 아주 중죄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리고 침입도 했는데 거기서 뭘 꺼내 온 거잖아요. 추가 범죄가 있죠. 그죠? 꺼내 와서 퍼뜨린 예. 것까지. 그건 49조죠. 예. 비밀 보호. 그래서 범죄 2개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예. 몰래 꺼내서 네.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아, 두 개로. 그래서 5년 플러스 치는 5년에서 걸. 10년은 아니지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네, 네. 어쨌든 가중처벌이 되겠죠. 네. 타인 정보 훼손 또는 타인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면 안 된다는 네. 규정을 위반했다. 5년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요것만으로도. 예. 돈 달라고 했으면 또 그것도 범죄가 따로 또 범죄죠. 그것도. 또 그렇죠. 되는 거죠. 그건 이거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저장 식으로. 범죄로서 이제 네. 공갈 형법 네. 350조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공갈. 금액 자체가 커지면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제3조에 뭐 이득액이 5억이나 50억 이런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거죠. 5억만 넘어도 이제 5억만 돼도 5억 이상이니까 예. 특별히 무슨 뭐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3년을 때려야 되는 실형을 오. 그런- 최저한이 아, 3년이에요. 하는 상황이고 예. 이제 50억을 넘으면은 무기형까지도 돼서 엄청난 범죄네. 참 우리가 비법률가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공갈죄, 그렇죠. 공갈 우리가 다른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갈이 이 단어가 이런 뜻인지 잘 안 와닿아요. 보통 공갈은 거짓말하는 공갈 친다 막. 사기치는 걸 공갈친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네. 전혀 아니고 네. 공갈은 무섭게 해서 공포심을 협박하는 주고 그렇죠. 재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협박 그러니까 플러스 협박죄도 재산 있는데 범죄입니다. 협박을 해서 돈을 재산을- 얻으려는 예. 그 고의를 가지고 무섭게 해서 돈을 가진 게 공갈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합의하는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더- 그래도 안 받나? 더 심한 수위의 사진이 있으니 그냥 이거는 돈 안 주고 하고 합의하고 돈 이런 받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두 가지인데 실제로 사실을 계속 하겠다고 무섭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돈을 받으면 그게 공갈죄죠.
공갈죄 기소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합의는 뭐냐면은 이게 공갈을 하고 네. 돈을 뺏어 갔는데 네. 저쪽에서 이 수석사에서 열받아가지고 공갈로 고소를 해가지고 피해 변제를 처벌받는 과정에서 그걸 자기가 돌려주거나 오히려 뭐 미안하다면서 돈을 더 주거나 하면서 이거는 형사 합의 그러니까 자기 공갈죄를 낮추기 뭐야. 위한 진짜 법적인 합의. 나쁜 사람. 합의. 네.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받아도 그게 무서워서 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공갈죄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교섭소득사나 예를 들어서 안 줘. 그쵸. 이렇게 하면 공갈 미수 돼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병원좌를 자꾸 이거 할 때마다 꺼내서 그렇죠. 그 로맨틱 가이 요즘 얘기 너무 안 하는데 네네. 잘하는 연기에 묻혀서 또 네. 그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제가 자꾸 꺼내서 미안합니다 병원좌. 어쨌든 이제 병원좌가 피해자가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는 그때 많은 욕을 했죠. 네. 병원좌를 많이 욕을 했지만 욕을 할 만하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또 그건 공갈 그게 이제 금액이 컸잖아요. 그 50억이었어요. 그 분들이 그 50억이었어요. 네, 그 여성분들이 50억을 요구했나요? 50억이었죠. 근데 이제 병원자가 안 주고 고소했죠. 고소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수가 되는 건데 그렇죠. 공갈 미수범은 이제 또 감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알기로는 그분은 실형을 복역까지 하셨다고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엄청 무거운 죄예요. 무거운 죄. 이게 가볍게 생각할 죄가 금액이 아니고. 커지니까. 네. 협박해서 뭐 2만 원 정도 받았다. 뭐 이러면은 거의 처벌이 안 될 수 있지만 뭐 기소유예가 될 수가 있지만은 2억 원이 되면은 이게 특경가는 아니지만 한 2억 원 정도만 돼도 아니 2억 원이 아니라 요즘 그래서 양형은 모르겠지만 공갈을 해서 한 6천, 7천 정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구속 실형 사유일 것 같은데 1,000만 원 한 4, 5천 넘어가면 보통 5천 기준으로 후속 사유라고 그래요? 보기 아.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글쎄 공갈이 더 나쁜가 사기가 더 나쁜가 잘은 모르겠는데 사기는 좀 내가 속아서 바보 된 기분일 수 있는데 공갈은 공갈이 더 나쁜 거의 것 뭐 같아요.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사기는 솔직히 좀 기막해서 좀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네. 피해자가 이제 처분행위를 해서 스스로 했는데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고 공갈은 이제 해악의 고지 협박 무서워서. 자체가 예, 음. 해악의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을 느껴서 네. 돈을 정말 이제 뺏기는 거잖아요. 약점 잡은 거잖아요. 약점 잡는. 근데 사람에 거. 따라서는 사기 피해를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거 약간 사람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공갈이 더 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뭔가 내 폰이든 뭘 해킹해서 이렇게 내 사진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네, 진짜 끔찍한 일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수사를 뭐 의뢰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에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저 사람도 안 그럴 텐데 가해자도 여튼 너무 많이 퍼나르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열애설이 떴네 이러고 네. 저도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관음증 같은 거예요. 계속 다 보잖아요, 다 일단. 네, 그리고 막 그거를 막 커뮤니티 이런 데서 엄청 SNS에서 퍼나르고 이런 게 되게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다시 퍼나르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또 풀렸어 이런 사진이 이거 봐 이러면서 막 게시판에 커뮤니티 올리고 막 사실 이러면서. 그것만 없어도 이 정도까지 느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 경우도 49조에 해당하지 않나요? 타인의 그치. 정보를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48조는 해킹을 한 경우고 그러겠죠 네. 아마. 49조는 어쨌든 타인이 정보 그 뭡니까 그 정통망에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니까 그거를 막 하게 되면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나. 솔직히 저는 이제 그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런 기사가 떠도 이제 그 클릭해서 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뭐 그 사진 수위랄까 뭐 어느 정도인지 뭐 그래도 정말 다르겠죠. 사귀고 있는 그런 길에서 뭐 팔짱 끼고 걸어간다 이 정도면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경우에 더 따라서는. 심한 근데 수위의 사진도 갖고 있다고 이미 예고를 한 아, 상황이라고 그런가요? 가해자가. 지금 공개된 거는 뭐 둘이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 뭐 이런 거. 사진의 수위와 상관없이 해킹 자체는 그냥 무조건 범죄고 네. 우리가 그죠. 얘기하는 네. 거는 뭐 비밀 침해나 요거에 있어서는 사진의 수위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미 그거에 퍼진 따라서, 뭐 SNS에 있는 사진 이런 거면 아니겠죠. 예 네. 어쨌든 이 사안은 이제 이런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디스패치로 대변되는 최근에 이제 또 떴잖아요. 최근에 뭐가 떴죠? 그 아, 누가 떴죠? 박민영. 박민영 맞네요. 아, 배우 그것도 박민영. 디스패치죠. 네. 어쨌든
엄청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엄청 따라다녀서 몰래 찍고 하나 건지려고. 그렇죠. 뭐 따라다니면서 찍고 가까이 가서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그 정용진 상견례 사건 네. 그거 판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어떤 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좀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목은 왜 그럽니까? 저는 이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개요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디스패치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그 부인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보도를 해가지고요. 기사를 이제 거의 상견례가 6개를 썼어요. 보통 호텔 네. 식당에서 하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무슨 웨이터를 위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 네네. 뭐 술병에다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막 네. 들어가가지고 거의 도청급 아니에요? 그거는? 방 안에 들어가서 대한호 촬영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랑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그 기억에. 도로가에 서 있고 막 이런 거랑. 제가 요 기사 가지고 뭐 칼럼 쓴 적이 있어서 네네. 그때 막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별로 관심도 네. 없는데 예, 그때 이제 인사하고 막 네. 어머님들 막 한복 입고 있고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근데 그때 막 약혼녀의 패션 맞아요. 막 이런 거를 사진도 찍고 막 보도도 하고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 뭐 그랬었고 대화한 것도 조금 대화한 것도 있고 옆에서 옆에 가서 엿듣고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기술적 장비로 들은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이렇게 호텔 앞에 같이 서가지고 들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견례 그 장면들과 또 별도로 데이트하는 장면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상견례를 포착했다느니 뭐 그 며느리 룩이 아 맞아 어땠냐느니 며느리룩이란 말이 있었어. 신혼집이 어디냐느니 뭐 이런 구구절절한 기사를 기사 제목 너무 싫다. 근데 최근에는 또 경향성이 바뀐 네. 게 디스패치도 네. 그 박민영 기사만 봐도 이게 네. 어떤 사회적으로 그죠. 보도 가치가 있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러겠죠.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기사도 거의 네. 상당 부분이 네. 다른 그 자산과 이런 네. 자산 증식에 관한 네. 부분으로 막 하면서 쳐졌던데. 이제 네네네.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네. 이 제목이 너무 싫어서 한번 읽고 싶네요. 신부 B 청담동 며느리 룩 분석 단아한 럭셔리 패션. 여기 제목이야 기사 제목. 진짜 지금 2022년에 들으니까 더 그러니까 또 분위기도 그렇다.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정부회장 측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디스패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뭐 주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양측의 주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데 정부회장 측은 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 대화도 몰래 엿들었고 취재 방법도 위법하고 초상권도 침해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사도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디스패치 쪽에서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이라서 이제 공인에 속하는 굴지. 이분의 재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고 막 몰래 막 엿듣고 이런 거 아니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근데 뭐 주장을 했습니다. 일리는 있죠. 사실 모두 공개된 장소다. 그죠. 그리고 국내 굴지 나도 이런 말 좀 들어보고 싶다. 국내 굴지의 굴지 굴지가 한자 어떻게 되나? 근데 국내 어쨌든 굴지의 팟캐스트 죄송합니다.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게 포인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1, 2, 3심 모두 정부회장 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사는 지금 내려갔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뭐 진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승소한 부분이 있다는 거. 네네. 디스패치의 그렇죠. 잘못이 인정이 됐다는 거. 네. 보면은 아까 기사가 6개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개는 위법성이 조각됐어요. 뭐예요? 2개가? 2개가 며느리 룩은 아니에요. 다 손 싫은데. 그거는 위법이 됐어. 진짜 여기는 다 싫은데 나는. 위법이 아닌 거는 그냥 재혼 임박했다는 아, 거랑 친지만 초대했고 어디에? 비공개 결혼할 예정이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신혼집은 어디?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 근데 이 기사에서도 사진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기사 그렇죠. 내용만은 이제 사진 따로 내용 따로. 제목을 잘 써야겠네 기본적으로. 좀 없네. 그래서 이 부분 기사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뭐 상견례 사실, 뭐 결혼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뭐 신혼집의 현황, 전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이 아내 되실 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은 이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설명을 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근데 이거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그죠? 뭐가 공개될 수 있나 아닌가는. 그렇죠. 사회 분위기나 또 국가에 따라서 다르죠. 미국하고 또 다르고. 네. 여기서 이제 공적 관심사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사생활을 좀 중시하게 바라보면 아니 그래도 신혼집 남의 신혼집이 이게 뭐 공적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랑 이제 관련된 개념이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 참 이게 논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TV에 나오죠.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또 댓글로 또 악플이 담겨요. 네가 무슨 공인이냐. 이라고 해도 뭐라고 아니라고 해도 뭐라고. 사생활은 침해하고 공인이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공인이냐. 또 연예인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니까 지나친 관심이 싫어요. 이것도 또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제가 영어 발음 좀 해볼게요. Public officials가 있고요. 또 Public figures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지? Public officials는 이제 공직자죠. 국회의원, 윤석열,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일 수 있고, 근데 Public figures가 바로 셀럽들. 연예인,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인데, 기업회장, 평론가,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칼럼을 썼다면 하나를 더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인플루언서. 그죠? 맞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이런 걸 썼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셀러브리티라는 단어를 실제 써요. 저명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들 어쨌든 공공에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사생활도,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입니다. 이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 연애한데, 뭐 여자친구 있대, 남자친구 있대, 이것도 공중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도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이긴 해요. 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취재 행태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방식.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연애하는데 본인들이 뭐 현아처럼, 현아 누구죠? 던이랑처럼 그냥 이렇게 정말 대놓고 다니고.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가 있는데 비밀 연애를 하는 거를 보도하는 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비밀 연애 보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박하정과 누가 사귄다. 박하정을 또 예로. 그렇게 하는 것과 몰래 따라다니고 미행하고 대화를 몰래 어떻게 엿듣고 이렇게 해서 그죠. 둘이 사귄다 보도하는 거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주도 면밀하게 막 계속 미행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법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사진 찍는 거하고 대화 내용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위법성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CCTV도 그냥 영상 담는 거랑 음성 들어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요즘에 음성권이 또 핫하기도 한데. 그래서 분명 이런 취재 행태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제 먼저 짚고 들어갈 것은 연예인이다, 셀럽이다,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공적인 보도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부 회장 측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 위자료를 받았는데 정부 회장이 받은 게 500만 원이고 그 아내분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그것도 좀 차이가. 이분은 약간 공인이 덜 공인이다. 그래서 공인의 좀 가족. 이상하지만 안 공인. 그래서 이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보도의 대상이 되고 막 이런 필요가 없는데 더 피해가 크다라고 봐서 이렇게 돈을 더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몰래 미행하고 뭐 막 집 주차장에 뭐 따라 들어가서 찍고 요즘 그러더만요. 그런 밀착 부분들도 관찰 미행.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요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약간 무슨 신혼집 이런 거는 어차피 좀 정보가 또 나와 있는 거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것만 위법성. 요즘에는 자기 SNS에 아까 정용진 회장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사실 그런 걸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정도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판단되겠죠.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진짜 공인 아니에요. 자, 이 중에 공인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김선재, 김선재, 볼 정현석. 때는 아니 제가 볼 때는 김선재 아나운서 한 명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니 뭐 부담스러울 법적으로 것 같아. 모르겠는데 Public 삶의 figures. 애티튜드를 봤을 때 본인도 또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고 조심하기도 조심하게 하고. 되는 부분으로 좀 저는 갈린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공인 중에서도 전혀 공인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도 많긴 많긴 많아요, 사실은. 많이 봐오는 거예요. 종종 보는데 그런 분들도. 그래서 뭐 어떤 그 배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MBC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배우 무슨 승수? 류승수인가? 이름을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아무도 날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부러워. 대충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엄청 좋네요. 명언이 돼가지고 약간 얼굴 안 알려진 히트곡 작곡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찮네요. 그 말이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 히트를 해가지고 아무도 절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 힘들어. 꽁. 아니야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난 아니야. 혹시 모두가 알고 돈이 없지 않나요? 막 이런 거. 그렇죠. 사실상 최악인데. 눈이 반짝였어 지금. 사실상 그렇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눈이 반짝이며. 네. 아무튼 저희가 간단히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 비제니 씨의 사태와 조금은 뭐 결이 달라서 저희가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뭐 엄청 따라다니는 팬 뭐죠? 뭐라 하죠? 사생팬. 아, 네. 사생팬이나 어쨌든 뭐 공인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취재를 하든 뭐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취재를 하거나 뭐 길에서 연예인을 봤을 때 뭐라거나 뭐 이렇게 법원이 이제 하면 공적 좋지 않을까. 관심사라고는 하지만, 네,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하라는 취지이긴 얘기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맞습니다.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요즘 너무 이런 게 네. 공적인 관음증이나 이런 게 너무 네. 과열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소비하는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남자친구를 손잡고 가는 사진을 전 국민이 본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죠. 매우 싫죠. 다만 저는 또 반대 의견을 또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평상시에 대중의 관심을 자기 기반으로 삼는 또 약간 아나운서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막 대중의 관심이 난 고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셀럽이 된 거고. 근데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이 팬덤. 그걸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동력이 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또 뭐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뭐 자기가 뭐 하고 하는 게 또 네.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게 이상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반대쪽에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조성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침해되는 이익이랑 국민들의 뭐 공공의 정당한 관심, 알 권리 뭐 이런 거. 알 권리 부분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침해되는 이익의 양이랄까 정도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 정도. 다르게 판단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니 이 두 분의 사진 수위를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양을 해킹을 했거나 뭐 입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유출시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질이 나쁘죠. 네, 네. 맞아요. 의도가 좀 보인다. 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욕하면 또 우리 해킹할까봐. 예. 근데 난 또 셀럽이 아니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셀럽이죠. 정변님 셀럽. 네. 네. 저희 알럽입니다. 알럽. 네,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스쿨.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